여보세요? 민순이? 아비다. 자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민수야.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제발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지난번 면회 왔을 때는 내가 괜찮다고 했지? 그거 너희들 걱정할까봐 거짓말한 거야. 마음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근데 더는 못 있겠다. 여기는,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기저귀 차라고 한다. 밥도 짐승처럼 급하게 먹어야 해. 어제는 내 옆 침대 쓰던 할머니가 밤새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침 되니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그냥 이불 똘똘 말아서 빈 침대 하나 덩그러니 남았어. 나도 여기 있다간 저렇게 아무도 모르게 개죽음 당할 것 같다. 민수야. 제발 부탁이다. 나 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방금 들으신 이 절박한 목소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딱 3개월 됐을 때 한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아들에게 걸었던 전화 내용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떤 기분인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 부끄럽고 아픈 제 속살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에이, 설마 내 자식이 나를 요양원에 버리겠어? 혹은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낯선 천장을 보며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기저귀 찰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양원이라는 곳의 진짜 민낯, 그리고 그곳을 탈출해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된 과정, 마지막으로 피치 못하게 요양원을 가야 한다면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지 그 생생한 경험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상계동에 사는 78 먹은 노인 김재호라고 합니다. 5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홀로서기가 시작됐죠. 자식 농사요? 남부럽지 않게 지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고 딸은 분당에서 약사 남편 만나 잘 삽니다. 다들 효자고 효녀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화기 너머에서의 이야기죠. 현실은 늘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아들이 2주에 한 번, 딸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 밥 잘 먹고 있다, 너희들이나 건강해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집 안에는 TV 소리만 웅웅거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말할 사람 하나 없는 긴 하루가 이어졌죠. 아내가 살아있을 땐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주말이면 북한산도 가고 그랬는데 혼자 되니 만사가 귀찮아지더군요. 대충 물에 밥 말아 먹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 잠들고 그러다 보니 몸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젓가락질도 힘들고 허리가 아파서 세탁기에 빨래 넣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집 안꼴은 점점 돼지우리가 되어가고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반찬들이 쌓여갔죠. 더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먹은 걸 또 먹기도 하고 가스불 켜놓은 걸 깜빡해서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지 어딘지 순간 멍해질 때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러다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 치매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바닥에 물기가 있는 걸 못 보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억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쿵 하고 넘어졌는데 엉덩이 쪽에서 벼락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질러봐야 텅 빈 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죽고 없고 자식들은 제 살길 바쁜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기어가서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 등에 업혀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혼자 사는 인생은 끝났구나. 결과는 고관절 골절. 다행히 수술까진 안 갔지만 꼬박 한 달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자식들이 병실로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딸 미경이까지. 다들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무리예요. 또 넘어지시면 그땐 정말 못 일어나세요. 이번엔 운이 좋았지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맞벌이에 애들도 입시생이라 현실적으로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가 보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처럼 혼자 계시면 약 복용도 엉망이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초기라니. 내가 치매라니. 자식들 표정을 보니 이미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된 눈치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듯 말했죠. 아빠,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줘요. 한 달에 4,050만 원만 내면 24시간 돌봐주는 요양원에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 놓이고 아빠도 안전하잖아요. 네? 아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말 들어요. 45만 원.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고 저도 밤마다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하자.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제 집을 떠나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 첫날 차에서 내려 요양원 건물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더니 그냥 외딴 시골에 덩그러니 있는 건물 하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 특유의 냄새, 그리고 배변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설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 계신 노인분들 표정이 하나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휠체어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자식들이 짐을 풀어주고 아버지 주말에 또 올게요 하며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려장이 별거냐, 이게 고려장이구나 싶었죠. 사인실 병실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턱 막혀 왔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감촉, 모르는 사람들의 숨소리. 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아니, 내 감옥이구나. 제 옆 침대를 쓰시는 이철수라는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그러시더군요. 처음 왔어?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 멈춘 곳이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대기소라고 생각하면 맘 편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요양원 생활 어떨 것 같으세요?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화기애애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손잡고 노래 불러줄까요? 천만에요. 일과는 군대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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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방송이 울리고 형광등이 확 켜집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면 화장실 전쟁이 시작됩니다. 방 하나에 4명, 옆방까지 합쳐서 8명이 화장실 2개를 써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해요. 아침이라 급해 죽겠는데 앞사람이 안 나오면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바지에 실수라도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바쁜지 마치 우리를 짐짝 다루듯 합니다. 그분들도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한 명이 노인 10명 넘게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호 씨, 빨리 일어나세요. 시간 없어요. 여기선 어르신 소리 듣기도 힘듭니다. 그냥 이름 석자 아니면 201호 침대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80년 가까이 김재호로 살았는데 여기선 그냥 관리 대상 1호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가관입니다. 식당에 가면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 밥을 먹어야 합니다. 자, 입 벌리세요. 아, 요양보호사들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밀어 넣습니다. 아, 빨리 좀 삼키세요. 저 다른 분도 봐드려야 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반찬? 영양사가 짰다고는 하는데 간은 하나도 안 맞고 다 식어 빠진 국에 씹기 좋으라고 곤죽처럼 만들어 놓은 반찬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기 위해 씹어 넘깁니다. 무엇보다 밥 먹는 내내 대화가 없습니다. 다들 고개 받고 씹기만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그런 풍경? 여기선 사치입니다.
어느 날은 젓가락질이 서툰 맞은편 할머니가 국물을 좀 흘리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달려오더니 짜증을 확 내더군요. 아이고 할머니, 또 흘렸어? 내가 못 산다 진짜. 이리 내놔요. 숟가락을 뺏어서 억지로 입에 밥을 밀어 넣는데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가더군요. 그 할머니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될 것 같아서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옆방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입소 때부터 콧줄 끼고 누워만 계시던 분이었는데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출 벨을 눌러도 당직자는 한참 뒤에 나오고 그러다 새벽녘에 조용해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저기 202호 할머니 어디 가셨수? 간호사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더군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새벽에 조용히 모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한 생명이 80년 인생을 마감하고 떠났는데 아무도 울지 않고 추모도 없습니다. 그냥 침대 시트만 새 걸로 싹 갈아 끼우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엔 그 침대에 또 다른 노인이 들어와 눕습니다. 그 빈 침대를 보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낡은 가구 치워지듯 사라지겠구나. 밤 9시가 되면 강제로 소등합니다. 불이 꺼진 방에 누워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호출벨을 눌러도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옵니다. 야간 당직자가 부족하니까요. 결국 끙끙대며 혼자 기어가다시피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요양보호사를 마주쳤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냅니다. 아, 할아버지. 왜 혼자 나오셨어요? 넘어지면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냥 기저귀에 싸시라니까 왜 말을 안 들으세요? 기저귀. 저는 아직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정신도 멀쩡한데 편의를 위해서 기저귀를 차라는 겁니다. 내 존엄 따위는 그들의 편리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저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주는 밥 먹고 주는 약 먹고 시키는 대로 체조하고 내가 누군지 오늘이 며칠인지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자식들 면회도 처음엔 매주 오더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뜸해집니다. 옆 침대 이철수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그랬죠. 거 봐요. 처음엔 다 효자 같지. 근데 시간 지나면 잊혀져. 여기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야. 포기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싶어서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더군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든 날이 있었습니다. 입소 3개월 차 되던 어느 새벽 4시. 잠에서 깨 창밖을 보는데 둥근 보름달이 떠 있더군요. 그 달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아직 걷고 싶고 내 손으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고 내 집 냄새 맡으며 자고 싶은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죄수처럼 갇혀 살아야 해? 그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살아서 내 발로 걸어 나가야겠다. 그날부터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나갈 명분을 만들려면 내 몸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재활 치료 시간이 아니더라도 틈만 나면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밥도 억지로라도 꼭꼭 씹어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살아야 힘을 내니까요. 인지장애가 더 심해지지 않으려고 신문을 구해서 소리내어 읽고 달력을 보며 오늘 날짜를 외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할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개월 차 자식들이 면회를 왔을 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민수야, 미경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버지 또 그 말씀이세요? 지금 혼자 못 계시잖아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아니 나 많이 좋아졌다. 봐라. 제가 보란듯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허벅지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약도 내가 챙겨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봤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 딸아이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며. 그거면 충분하다. 아빠 믿어봐라. 나 여기서 죽기 싫다.
내 집에서 죽게 해다오. 제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결국 자식들도 항복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한번 해봐요. 대신 정 안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하마. 퇴소하던 날 그 공기의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게 얼마나 상쾌하고 달콤하던지요. 3개월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옆 침대 이철수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영감님, 나 먼저 가요. 건강하시오. 속으로 인사하고 차에 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10시가 되면 요양보호사 김선영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요양원 직원들과 다릅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김재호 어르신,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점심은 뭘로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드릴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다는 게,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선생님이 청소랑 빨래를 도와주시고 저는 그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신문을 봅니다.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면서요. 요양원 믹스커피가 아니라 내가 내린 원두커피 말입니다. 오후엔 지팡이를 짚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합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구경하고 벤치에 앉아 햇볕도 쬐입니다. 이게 사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자식들도 안심하는 눈치입니다. 주말에 와서 반찬도 채워주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니까 아버지 얼굴이 요양원 계실 때보다 훨씬 좋아지셨다며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제 인지장애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멍하니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머리가 굳는 느낌이었는데 집에서는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니까 내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약 챙겨 먹는 시간, 가스밸브 잠그는 거 메모지에 적어가며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 중인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피눈물로 쓴 조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정말 되도록이면 내 집에서 버티세요. 요양원은 최후의,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 센터 노인 유치원이라고 하죠? 등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몇 시간씩 도움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 공간, 내 냄새, 내 추억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신체 회복에도 100번 낫습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제발 시설보다 사람을 보세요. 건물 번쩍번쩍한 거, 로비에 샹들리에 있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상담받으러 갈 때 미리 전화하고 가지 마세요. 불시에 가보세요. 가서 직원들 표정을 보세요. 웃고 있는지 아니면 찌들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눈빛을 보세요. 생기가 있는지 아니면 넋이 나가 있는지. 특히 식사 시간에 가보셔야 합니다. 밥을 짐승 먹이듯 쑤셔 넣는지, 눈 맞추며 기다려주는지, 냄새는 안 나는지,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돌보는지 꼭 체크하세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 잃으면 자유도 잃고 존엄도 잃습니다. 걷지 못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귀찮다고 누워만 계시지 말고 오늘 당장 나가서 걸으세요. 책도 읽고 퍼즐도 맞추고 친구도 만나세요.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있어야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육이 곧 연금이고 걷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화려한 호텔 같은 요양원보다 낡고 좁아도 내 손때 묻은 이 집이 천국입니다. 오늘 저녁엔 김 선생님이 해놓고 가신 김치찌개 데워서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고 잘 겁니다. 누가 불 끄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기저귀 차라고 강요하지도 않는 이 자유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약해집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 챙기시고 노인 장기 요양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하세요. 아는 만큼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게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